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DTRD 백주현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중심 중구 해연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집은 3인 가족이 거주하실 집이고요. 60평대로 아주 대형 평수예요. 그리고 이 집은 근 1년 만에 소개시켜드리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기존에 굉장히 답답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주 대대적인 구조 변경을 걸쳐서 이렇게 넓은 생활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이 집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구조들을 만들었는지 함께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현관 공간입니다. 문을 딱 열고 보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굉장히 이 공간이 협소했습니다. 60평대 아파트에 비해서. 자, 보이시는 이쪽 벽면이 전체가 다 장으로 차 있었고, 맞은편 벽도 이상한 무늬가 있는 장으로 꽉 차 있었어요. 해서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천정고는 2700이 넘는 관계로 굉장히 위로만 높이 솟아있는 느낌이 들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벤치 공간을 안쪽으로 밀어놓고, 그리고 이 입구 앞쪽에 장을 철거하고 나니까 수도 분배기가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 분배기의 위치를 옮기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이 공간에 벽체를 세워서 구분을 지어주고, 거울로 만들어져 있는 가구 도어를 구성해서 공간이 넓어 보이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가구 도어를 넣을 때도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이게 가구의 도어처럼 읽히지 않고 일반적인 거울로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해서 반대편에 있는 벽체를 가구로 마감을 하지 않고 벽을 세워서 타일 마감을 하고 안쪽에 간접 조명을 배치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현관을 지나서 돌아오면은 복도 공간이 쭉 뻗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복도 공간은 예전에는 현관과의 일체감이 전혀 없었어요. 현관을 가로막는 벽체 상단에 구조물이 있어서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보였고,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방문이 있어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좌측면에도 원래는 막혀있는 벽체였습니다. 막혀있는 벽체고, 이 반대편에는 주방이 아주 좁게 자리 잡아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세탁실 공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는데, 이 세탁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서 복도 동선 안에 흡수시켜줬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도어 하나를 통해서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면은 안방과 작은 방, 가족실,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공간이 쭉 이어지는 느낌이 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복도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벽체가 완전히 벽으로 읽히기를 원했죠. 이 공간은 문이 자리 잡고 있지만 완벽히 숨겨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크게 읽혀지는 4개의 판 중에 2개가 도어로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절 라인들을 히든도어의 라인과 맞춰줌으로 인해서 도어를 완벽하게 무늬로 숨겨줄 수 있게끔 2가지 도어를 구성했고요. 이 도어 역시 원래는 없던 도어였습니다. 아이와 부모님이 쓰시는 방들이 연결되고, 아이 방으로 따로 들어가고 부모님이 쓰시는 방으로 따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공간을 순환 형태로 만들어 주면서 나중에는 도어 하나를 없애서 아이 방을 온전히 따로 쓰실 수 있게끔 도어를 2가지로 숨겨주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숨겨진 도어를 열고 들어오면 작은 복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은 복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안방에 포함된 공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이따가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 공용부에 속해 있는 공간이 사실은 안방이었습니다. 근데 우린 구조 변경을 통해서 안방의 위치를 이동시켜줘야 했었기 때문에 안방의 위치를 잡고 안방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인 수납과 이런 파우더 공간, 그리고 욕실들을 한 공간 안에 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원래는 가족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작지만 열려있는 공간이 있었고, 우리는 이 공간을 파우더 공간과 작은 서재 공간으로 분리를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작은 날개벽을 세우고 중문을 달아서 이 안쪽이 독립된 공간으로도 쓰여질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 공간 안에는 이렇게 책장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선반들, 그리고 이렇게 액세서리를 수납할 수 있는 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을 지나서 이렇게 화장실을 지나서 안방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 안방 공간은 아직 가구가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자, 여기 문이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어요. 아까 복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문 중에 한 가지의 문이 이 아이방으로 통하는 문이고,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문을 열고 안방으로도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도 끝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외기실이었는데요. 이 실외기실에 이런 방화문들이 노출되는 것들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고, 복도 끝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벽체를 세우고 이렇게 우리 집의 주된 색상으로 사용되었던 가구 컬러를 활용해서 도어를 만들어 드렸고요. 이 도어에서 마무리되지 않게끔 우리가 쭉 안방으로 이어지는 벽체의 색상을 맞춰 드려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욕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기존에도 여기 양변기, 옆면에 세면대, 그리고 샤워실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다만 이 양변기 자체가 이렇게 벽면에 물탱크가 매립되어 있는 형태의 벽면 부착형 양변기였는데, 이 양변기들이 간혹 누수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누수를 더 잡고 위치를 이동시켜 주면서 세면대를 벽 매립해서 안쪽으로 만들어주고 샤워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샤워 공간에 우리가 계단을 만들고 완벽하게 도어를 차단해 줌으로써 안쪽에서 샤워를 해도 이 공간이 절대 젖을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여기는 아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주방에 속해 있던 작은 세탁실이었는데 우리가 동선을 따로 뽑아드리고 이렇게 주방 공간이었던 곳은 게스트룸으로 바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탁기를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해 드리기 위해서 이 무거운 세탁기를 이렇게 장 안쪽으로 넣어 드렸어요. 자, 그냥은 사용이 안 되고 금속으로 밑에 부분을 잡아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들어서, 자, 이렇게 키 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편안하게 세탁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 반대편에 간단하게 손빨래를 할 수 있는 수저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복도 공간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안쪽으로 지나오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을 한 공간 안에 만들고 60평대에 걸맞는 아일랜드와 뒷주방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도 굉장히 많은 구조 변경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제가 서 있던 이 자리부터 이렇게 벽체가 있었고, 이 뒤쪽은 안방과 안방 드레스룸,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문이 안방 욕실 문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주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벽체 쪽에 디귿자 형태로 아주 좁은 주방만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을 게스트가 와서 지낼 수 있는 게스트룸으로 바꾸고, 안방 공간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순환 형태로 만들어주면서 공용부를 이렇게 넓게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공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안방에 딸려 있는 작은 공간이었고, 이 공간이 이제 안방의 위치, 그리고 여기는 안방에 딸려 있는 작은 드레스룸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공간의 깊이감이 다 달랐는데 우리는 뒷면을 일자로 맞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안방이었던 깊은 공간은 이렇게 장을 풀로 활용해서 집어넣었고, 자, 이렇게 넘어와서 드레스룸 공간이었던 부분에는 장의 깊이를 조금 작게 만들어서 작은 기기들을 수납할 수도 있고, 우리 전체 조명을 제어하는 기기들, 그리고 보일러 조절기 같은 것들을 안쪽에 매립시켜서 이 공간이 깊이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자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은 안방에 딸려 있는 작은 전망을 보는 공간이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작은 테이블을 놓고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사실 이 공간이 공용부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방에 있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을 막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공용부로 포함시켜서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자기 장난감들을 마음껏 펼쳐놓고 놀이도 할 수 있고, 거실에 있는 우리 어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이쪽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집의 포인트는 뭐니뭐니 해도 이 4m가 넘는 큰 아일랜드를 구성해 놓은 건데요. 자, 이 아일랜드는 이 집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좀 뛰어난 것들을 적용시키고 싶었습니다. 자, 상판은 1.1m가 넘는 폭을 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쭉 구성이 되어 있지만 밑을 지지하는 이런 세라믹류들은 대각선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안쪽으로 파여지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틀 의자를 놓고 식사를 하는 이 공간이 일반적으로 디귿자로 공간을 파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디자인 형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 이 뒷장 같은 경우에는 뭐 깊이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런 포인트 공간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는 이제 홈바장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커피 머신이나 기타 뭐 커피 캡슐 같은 것들을 놓고 지내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를 깨끗하게만 유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리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 이렇게 가리고, 열어놓고 싶으실 때는 열어놓고 지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지는 히든도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 이 안에 조명 스위치를 따로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고 조명을 만들므로써 상하부장의 조명 컨트롤을 주방에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이 상부장의 포인트를 한 번 더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얕은 장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 뒤쪽 면을 거울로 마감해 줌으로 인해서 이 거울에 반사되는 내부의 조명과 내부 유리잔들의 비침들이 훨씬 더 유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리프트 업 장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오븐과 밥솥들이 수납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 장은 이렇게 열었을 때 벽체 두께만큼 가구의 도어를 크게 구성해서 벽체를 가려주고 이 면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구가 꽉 차 있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 욕실은 기존의 안방 욕실이었는데 이제는 공용부에 속해 있는 공용 욕실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자,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매립형 변기들을 공간을 조금 더 밀어주면서 세면대 공간을 조금 넓게 쓰고 물건들을 많이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변기 공간과 세면 공간이 조금 더 분리되기를 원해서 벽체를 세워주고, 세워진 벽체를 통해 안쪽에 이렇게 선반들을 매립해 줌으로 인해서 수납 공간을 짜투리로 짜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샤워 공간과 분리하기 위해서 벽체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이 개버린 양변기에 물탱크가 묻혀져 있는 넓은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 면을 타일로 잡아주면서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장들을 짜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티션을 열고 샤워 공간으로 들어가면은요, 이 파티션 하단 공간에는 물이 넘치지 않게끔 단을 낮춰주고, 이렇게 매립 수전과 간접 조명, 그리고 선반류, 매립되는 제품류를 활용해서 짜투리 공간을 찾고 공간의 활용성도 찾으면서 공간이 최대한 수려하게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을 완성시켰어요. 자, 60평대 아파트 저와 함께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소개시켜드리는 주상복합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미처 이 구조 변경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은 구조 변경도 이루어지고 굉장히 많은 디자인적 요소들이 적용되어진 아파트였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매력은 아마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저희의 디자인 제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찬성해 주신 우리 고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현장에서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DTRD 백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